영상 보면서 공부해 왔어요. 오. 자, 한번 봅시다. 이번 단원 전체 이름은 정수와 유리수예요. 아시겠죠? 더 크게 얘기를 할게요. 자, 봐. 더 크게 이 단원 전체를 말하는 건 이거야. 부호가 있는 수. 부호가 있는 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수학을 배우는 끝까지 쓰는 수예요. 아시겠죠? 부호가 있는 수는 이제 초등학교 때 했던 수, 그러니까 자연수, 소수, 분수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쓰는 수인 부호가 있는 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한 가지 수에, 하나의 수에 두 가지 속성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수에는 방향과 크기라는 두 가지 속성을 표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향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되는 값을 0으로 하고 그것보다 작은 값을 음수, 그것보다 큰 값을 양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의 크기, 즉 0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수를 일단 여러분들이 배우는 영역까지는 유리수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어원은 간단하게 다 설명드렸죠. 원래 비율이라고 하는 레이셔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을 의미하고 비율은 기준양분의 비교량이고 결국 분수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쵸? 이게 잘못 음역이 돼서 rational number라고 잘못 음역이 되면서부터 뭐 합리적인 수다라고 잘못 음역이 돼서 쓰인 게 유리수라고 했죠. 어쨌든 유리수의 의미는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즉 분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유리수는 부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모두 유리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뭐죠?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좋았어요.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에 따로 이름을 붙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정수의 정자가 무슨 정자? 가지런할 정자야. 우리는 어떤 상태를 가지런하냐고 하냐면, 자, 봐봐. 가지런한가요? 아니죠. 가지런한가요? 그러진 않죠. 가지런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간격을 놓고 정리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어 뜻으로 보면 가지런하다라는 건 뭐냐면 0을 기준으로 항상 일정한 간격, 얼마씩? 일씩 차이 나게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수다. 그래서 정수에 쓰이는 정자는 바를 정자가 아니라 가지런할 정자. 이렇게 일씩 차이 나는 것을 가지런한 상태라고 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정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게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구분하는 0으로 나뉩니다. 됐죠? 그래서 정수 중에 양의 정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부분이죠. 1, 2, 3, 4. 양의 정수, 자연수인 상태인 거고 구분하는 건 0이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 따로 이름은 없고 상태로 보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는 자연수. 좋았어. 여기까지가 이번에 새로 배우게 된 부호를 가지고 있는 수의 체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수의 정의를 알아봤으면 이 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봐야겠죠. 그게 뭐야? 방향과 크기라는 거야. 근데 방향은 0을 기준으로 이쪽이 음수 영역이고 이쪽이 양수 영역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수는 커진다.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게 간단하게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뭐였죠? 절대값이죠. 처음 온 친구가 대답을 했어요. 이놈 새끼들. 절대값.
절대값의 정의는 뭐죠? 0으로부터 떨어지는 그치. 누구로부터?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 그냥 0으로부터 거리라고 해도 돼. 뭐, 이렇게 해도 돼. 자,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칸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하면 부호가 있는 수에서 방향을 제외한 그 수의 크기만을 말할 때 절대값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표현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A라는 수가 있고 A가 양수면 복수비니까 자, 기호, 절대값 기호 알아봅시다. 기호는 수를 넣고 양쪽에 벽을 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수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문자 A를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까지 됐죠? 자, A가 양수일 때 그럼 절대값 A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절대값 A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오늘 배울 거예요. 표현법은. 아시겠죠? 그러니 표현법을 제외한 양수의 절대값은 자기 자신, 음수의 절대값은 양수로 바꾼 그 크기를 말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절대값은 0의 절대값은 0이지만 이제 0을 빼고 생각을 해보자고. 0을 빼고 생각해보면 봐봐. 방향이 플러스이면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수의 절대값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크기는 양의 값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부호가 음수인 수의 절대값은 이 부분을 양수로 바꾼 그 크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절대값의 크기가 2인 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절대값이 2인 수는 몇 개 있을까요? A는. 뭐? 잘 생각. 이게 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자, 다시. 등호는 뭐지? 같지? 절대값의 정의가 뭐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와 같은 수. 같은 것. 이 안에 있는 수가 아니라 2와 같은 것. 0으로부터 거리가 2인 것. 두 개 있죠. 자, 정의대로 읽어볼게요. 0을 그리고요. 거리가 2인 수가 좌우로 하나씩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오른쪽으로 가면 당연히 플러스 2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다시 정리가 좀 됐어요? 자, 여기다 받쳐서 써볼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게 부호가 있는 수의 뭐였죠? 덧셈과 뺄셈이었죠. 덧셈과 뺄셈. 기억납니까? 자, 우리는 이제 덧셈하고 뺄셈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시겠죠? 결론이 뭡니까? 뺄셈은 없다. 그렇지. 이게 결론이 나와야 돼. 다시 한번 뭐라고?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내면 덧셈으로만 계산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뺄셈은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확 이렇게 딱 각인될 수 있도록 바로 한마디로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뺄셈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풀어서 얘기를 하면 뭐다? 덧셈과 뺄셈은 이제 그래 덧셈으로만 계산한다. 덧셈으로 계산하는 이유와 덧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왜 덧셈인가? 어떻게 하는가? 이해됐어? 덧셈으로 하는 이유가?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었어. 이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죠? 이유만큼 중요한 건 저거에 깊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교환 법칙은 어떤 뜻이죠? 그쵸.
수의 위치를 바꿔도 덧셈 결과는 같다. 잘 봐봐. 2 더하기 3하고 자리를 바꾼 3 더하기 2하고 결론은 같죠? 근데 빼기를 해봐. 2 빼기 3이 있고 3 빼기 2가 있다고 해봐. 결론이 같겠어? 다르죠? 그쵸? 이건 덧셈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잖아. 그치? 뺄셈은 이게 안 돼. 두 번째, 결합법칙은 뭡니까? 바꾸는 순서를 뭐 먼저 더하고 뭐 먼저 더하는지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다. 그 앞에 덧셈이 계산이 연속할 때. 그게 먼저야. 뭐라고? 쌤이 계산을 연습할 때.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을 같이 말해야 되니까 이게 계산이라고 해볼게. 계산이 연속할 때 앞에서부터 계산하나 뒤에서부터 계산하나 결과가 같다. 여기까지 됐어요?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1 더하기 2가 있고요. 얘를 뒤에서부터 더하나 앞에서부터 더하나 어쨌든 덧셈이 연속할 때는 뒤에서부터 더하든 앞에서부터 더하든 똑같죠? 뺄셈을 써볼게요. 5 빼기 1 빼기 2 5 빼기 1 빼기 2 이렇게 했어. 자, 뒤에서부터 빼는 거하고 앞에서부터 빼는 거하고 결론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면 이 순서를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해볼게. 계산이 가능하니까. 자, 뒤에서부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얘 먼저 빼버리면 4가 나오죠. 왜냐면 이게 이제 결과가 1이니까 5에서 1 빼면 4가 되죠. 됐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빼면 어떻게 됩니까? 3 빼기 1이니까 2가 되죠. 다르죠. 정확하게 교환 법칙은 수의 위치를 바꿔도 결론은 같다. 결합 법칙은 덧셈의 순서를 바꿔도 이해됐어? 수의 위치, 수의 자리를 바꿔도 같고 순서를 바꿔도 같다. 이게 덧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뭐 따로 안 쓸게요, 오늘은. 내용을 알면 되는 거니까. 덧셈인 이유는 덧셈이 뭐 하다? 유리야. 그러니까 유리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덧셈이 더 자유로워. 위치를 바꿔도 괜찮고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 근데 뺄셈은 위치를 바꾸거나 순서를 바꾸면 결론이 완전히 바뀌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덧셈으로만 계산한다가 결론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걸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진도 나갈 수업에 있어. 이따가 아마 2, 3교시 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방법을 알아보자. 선생님이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싸운다. 상황이 싸운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덧셈하는 방법과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거 두 가지 설명을 해볼게. 알겠어요? 자, 우리가 부호로서 플러스 마이너스와 계산으로서의 더하기 빼기는 서로 다른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덧셈만을 해볼게요.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을 해볼게요. 이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던 2 더하기 3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이거는 그냥 플러스 5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어떤 결론이 날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선생님 설명을 했죠. 같은 편이면 힘을 합쳐. 다른 편이면 싸워. 근데 싸우는데 누가 이겨? 그치, 크기가 큰 쪽이 이기겠지. 절대값이 큰 쪽이 이기겠지. 그러니까 부호는 누구를 따로? 마이너스. 크기가 더 큰 쪽인 마이너스를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 결과를 결정을 내려야겠지. 이게 어떻게 돼? 싸웠으니까 3에서 2를 빼야겠지. 큰 거에서 2를 빼야겠지. 뭐라고 쓰면 돼? 차지. 차지. 그 차의 값이 얼마야? 3 빼기 2인 1인 거지. 괜찮을까? 네. 한 번 더.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
자, 다른 편이야. 힘을 합쳐 싸워. 싸워. 누가 이겨? 자,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 누가 이겨? 절대값이 큰 쪽이 이겨. 그렇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값은 차!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차. 차, 그리고 차의 결과가 얼마야? 4에서 2를 빼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덧셈을 할 수 있게 돼. 마이너스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한번 해볼게. 자, 같은 편이야, 다른 편이야? 그러니까 부호는 당연히 힘을 적응됐어요? 이게 덧셈 방법이라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덧셈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덧셈으로만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봐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세요, 반대로 가세요 이 얘기를 했었죠. 플러스 읽을 때는 오른쪽 그대로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유지를 하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 오른쪽에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왼쪽 그대로. 마이너스는 왼쪽에 반대로. 그럼 방향만 봐봐. 오른쪽 그대로라는 건 오른쪽이란 얘기죠. 왼쪽 반대로란 얘기는 어디야? 얘가 오른쪽이란 얘기죠. 이해됐어?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와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더하기 마이너스랑 빼기 플러스는 모두 오른쪽 반대, 왼쪽 그대로란 뜻으로 둘 다 같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뺄셈이라는 계산을 만났을 때 그러면 이 상황 아니면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빼기 플러스를 만났을 때 더하기 마이너스로, 빼기 마이너스를 만났을 때 더하기 플러스로 바꿔서 덧셈으로 가면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요. 괜찮을까요? 좋았어. 훌륭한데?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개념이 없습니다. 모두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필수예제 숙제 해온 거 포함 오늘 수업 이 부분 처음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68쪽 다 같이 봅니다. 오늘 숙제 해온 거 포함해서 선생님이 같이 풀어볼게요. 자, 2번 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봐야 돼요? 자, 보자. 플러스 5의 절대값 A,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어떻게 쓰느냐? 플러스 5의 절대값을 시온값을 구하면 이 값을 A라고 하래.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절대값, 그 마이너스 4를 놓고 이렇게 표현한 값을 구하면 이 값을 B라고 하래. 자, 플러스 5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냥 5죠. 맞아요? 절대값이 뭔데? 쉽게 말하면 부호 뗀수 아니야. 그치?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크기만 따진다.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당연히 4죠. 그쵸? 얘네 둘이 더하래요. A 더하기 B는 당연히 9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간단하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기호를 쓰는 연습을 좀 해놓는 게 좋겠다. 자, 4번 볼게요. 자, 4번 문제 봅니다. 조건이, 자, 수직선 위에서죠.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떨어진 것, 멀리 떨어진 거, 뭐야 이거?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치? 밑줄하고 이게 뭐야? 절대값이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절대값의 정의죠. 그럼 절대값 가장 큰 걸 찾으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번 마이너스 6분의 19의 절대값은 그냥 6분의 19예요. 뭐 상가 6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2번 볼게요. 플러스 2분의 3은
그냥 2분의 3이고 값이 따지면 1과 2분의 1이죠. 아,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면 이제 양수는 안 건드려도 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양의 값은 절대값을 해도 자기 자신이에요. 오케이? 자, 3번 봅니다. 딱 봐도 알겠죠? 마이너스 4의 절대값 4예요. 4번 절대값 0은요? 얘만 0이에요. 그리고 제일 작은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중에 제일 작은 값 얼마? 0. 어차피 거리니까. 아, 다른 얘기 한번 해보자. 이제 이거 많이 설명했는데. 야, 니네 거리랑 길이 진짜 구분할 수 있냐? 설명 들었던 사람 빼고 처음 듣는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봐. 거리와 길이는 어떤 차이일까? 거리는 뭐고 길이는 뭐지? 둘 다 뭔가 떨어져 있는 이 떨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 잘 들어봐. 거리는 서로 다른 두 것의 벌어진 정도야. 대상이 몇 개라고? 두 개. 두 개. 두 개가 떨어진 정도야. 길이는 한 물체의 끝과 끝이야. 한 물체의 끝과 끝까지 이 벌어진 정도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야되니? 거리와 길이는 알겠어? 그러니까 거리를 물어보는 건 0으로부터 그 점까지 떨어진 정도를 말해. 여기까지 이해되느냐? 거리랑 길이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요. 안 되지. 물론 거리를 재기 위해서 길이를 잴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아? 어렵네. 자, 거리가 있죠. 근데 이 거리를 자를 대고 이렇게 쟀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자의 길이로 재는 거지. 이해되냐? 자라는 하나의 물체로 재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리와 길이를 굳이 뭐 말하자면 이 거리를 재기 위해 자의 길이를 잰다.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 어쨌든 뭐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자 4번 문제 했고요. 5번 절대값 3분의 11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수는 뭐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자, 이 5개의 값 중에 가장 큰 거? 그치. 답은 4고 3번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느냐? 오늘 좀 빠릿빠릿하게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박한비. 한비야, 지난 시간에 못 들은 내용이 많잖아. 그러면 오늘은 되게 적극적으로 쓰고 같이 생각하고 해줘야 돼. 알겠어? 자, 이어서 갑니다. 조금 더 속도 높일게요. 6번으로 갑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데 두 점 사이 거리가 14다. 두 수 중에 작은 수를 구하라. 결국 두 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맞죠? 선생님이 수직선 어떻게 그린다? 개형. 개형. 대략 그린다. 대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쓸데없는 짓이 뭐냐면 1부터 다 쓰는 거예요. 1부터 다 그리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대략적인 그림. 그러니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뭐 이 점, 이 점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냥 이렇게. 그런데 표현할 때 어떻게 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4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 0으로부터 각각 얼마씩 떨어진 걸 거야? 7씩 떨어져 있겠지. 그럼 여기 수 하나 있고 여기 수 하나 있잖아. 그 중에 작은 수는 왼쪽에 있는 수야, 오른쪽에 있는 수야? 왼쪽에 있는 수가 더 작은 수지. 아까도 얘기했죠. 수직선에서 왼쪽이 작은 수라고. 그러면 0으로부터 7만큼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7이 답이다. 어때요? 소름 끼치기 어렵나요? 엄청 쉽죠? 개념만 정확하면 어려울 게 없다. 자, 지웁니다. 다음 수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쓰면 된다라고 했죠. 자, 먼저 분류를 해야 돼. 우리는 작은 수를 어디서부터 써? 음수, 영, 양수죠. 그러니까 일단 음수를 체크해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맞죠? 그런데 몇 번째 수를 하라 그랬어? 작은 수부터 세 번째니까 나머지 0이나 양수는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거네. 음수끼리만 나열해도 작은 것부터 세 개가 나오죠.
자, 그럼 이 세 개를 나열을 할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음수 쪽에서 0이 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절대값이 어떻겠어요? 크겠죠? 제일 작은 수의 절대값은 크겠죠? 멀리 떨어져 있겠죠? 선생님 이걸 감각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뭘 얘기했었지? 엘리베이터 얘기했지. 그쵸? 지하 1층하고 지하 3층 중에 누가 더 높이 있냐고. 지하 1층이지. 이게 크기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알겠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하 10층, 지하 11층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라고. 자, 어쨌든 그럼 이 세 개에서 절대값 순서대로 보면 얘가 4고 얘가 1 얼마고 얘는 1도 안 되죠? 그럼 순서대로 쓰면 마이너스 4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고 마이너스 6분의 5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직선의 개형이기 때문에 순서에만 맞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약간 꼭 그래야 될 것처럼 이쁘게 자를 대고 1, 2, 3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개형을 그리라는 거. 알겠지? 대략적인 위치만 잡으면 돼. 세 번째 당연히 누구야? 마이너스 6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밖에 시끄러운 거 보니? 자, 우리가 세 개를 연달아 쓸 때는 이쪽에 작은 수, 그 다음 큰 수,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등호 쓸 때. 이게 일반적인 표현법입니다. 뭐, 물론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거꾸로 순서로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수학에서 보통 표현할 때 이 순서대로 써요. 그러니까 x를 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 이하이다 라는 거는 일단 크기 순서대로 보면 누가 제일 작은 거야? 마이너스 2지. 3이고 x가 그 사이에 있는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 이하이다. 이렇게 부등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볍죠? 이미 썼던 거니까. 자, 넘어갑니다. 1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런데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고요. 이쪽에 플러스 5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4는 포함해라 라고 해서 여기다가 색을 칠해주고 5에는 구멍을 뚫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 건데 세는 방법이 있어요. 세는 방법. 쉽게 생각해서 근데 그게 뭐 원칙이다 이런 건 아닌데 생각해보면 이쪽에 몇 개, 이쪽에 몇 개, 그리고 0까지 포함해야 돼요. 이렇게 세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있죠. 양수 쪽에서도 1부터 4까지 있죠. 5는 포함 안 하고. 그럼 여기 몇 개? 4개. 그쵸? 0 있으니까 0, 1개. 그 다음 4개. 총 몇 개? 9개. 이게 일단 잠깐만 선생님 진짜 중요한 전화라서 너무 미안한데 잠깐만 바꿀게요. 여보세요? 아니, 아니야, 나 학교 수업 이러니까 쟤한테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몇 번째나 하는 지 아니야, 제발. 뭐가? 아니야, 이러니까 진짜 너무 이상한 말이야. 이상한 말. 제가 너보고 바지 꼭 한 번씩 입는 요즘 그런 사람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했어. 나한테?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걸 만드니까 그럴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이거 나 학교 수업 시간에 그래도 완전 있어. 선생님 웬만하면 이렇게 전화로 안 끊는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하다. 응? 뭐가? 아니 개인적인 거야. 자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은 하겠지만 그 점과 칸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
자,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거 거리가 1이라고 해보자고. 한 칸에 점 몇 개예요? 두 칸에 점 몇 개예요? 세 칸에 점 몇 개예요? 칸이란 무엇이죠? 칸의 개수는 즉 거리를 의미하겠죠. 이해됐나요? 근데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거리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뺄셈을 배웠으니까 이 뺄셈을 이용한 거리 그리고 그 안에 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나중에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큰 값이 얼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재어 볼 거예요. 그쵸? 빼기 마이너스 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큰 값에서 작은 값 뺐죠. 그러면 여러분도 덧셈 배웠으니까 뺄셈 배웠으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뭐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다? 9칸이란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점이 9칸이야. 아니, 거리가 9칸이야. 이렇게 있죠. 자, 여기가 9칸입니다. 현재 쓰인 점은 몇 개인가요, 총? 10개의 점이 쓰였죠.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칸에 점 몇 개? 두 칸에 점 몇 개? 세 칸에 점 몇 개? 자, 9칸에 점 몇 개? 다 세면 10개지. 10개의 점 중에 얘를 빼래요. 5는 안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점이 몇 개? 그렇게. 또 셀 수는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세는 방법이 이렇게 세는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1번, 이렇게 세는 건 딱 봐도 보일 때 셀 수 있죠. 그런데 다루는 수의 크기가 매우 크다면 아무래도 헷갈리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뭐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 풀어내는 수학적 감각에 필요한 부분이다. 알면 더 좋은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덧셈 뺄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필수 예제 그 다음 페이지가 77쪽이에요. 오케이? 자, 77쪽으로 갑니다. 자, 안 푼 사람 볼펜 들고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런 귀찮은 계산들 해봐야 되죠? 맞습니까? 이거 다 해볼 겁니다. 다 끝까지 계산이라기보다는 방향만 잡아볼게요. 현재 얘는 다 뭐죠? 덧셈이죠. 덧셈이죠. 이제 싸울 거야. 같은 편인지 상대편인지만 따지면 돼. 어때? 서로 싸워야지. 누가 이겨? 플러스가 이겨. 그러면 값은 어떻게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차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쵸? 자, 둘이 싸웠어. 누가 이겨? 마이너스가 이겨. 오케이. 그 다음 차를 구해야 돼. 9 빼기 3. 마이너스 6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싸워, 안 싸워? 싸워야겠지. 자, 싸웠는데 누가 이겨? 플러스가 이겨. 값은 어떻게 돼, 그러면? 그쵸?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8이라고 써놨네? 틀린 거지. 이해됐을까? 4번 봐봐. 힘을 보태요, 싸워요? 싸워야 되는데 지금 싸워서 누가 이길지 알긴 알죠? 분자가 같으면 분모 작은 쪽이 더 크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부호가 될 것이고 통분하면 10분의 15에서 10분의 6을 빼겠죠? 맞아요? 값 맞아요? 좋아요. 어때요, 둘이? 싸워요. 어느 쪽이 이겨요? 이게 마이너스 8분의 2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이기고 값은 어떻게 돼요? 8분의 3에서 저기 있는 8분의 2를 빼겠죠? 값이 같나요? 같죠? 그래서 다음 중 계산 틀린 건 3번. 되셨어요? 넘어갑니다. 따라오면서 쓰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씩. 자, 다음 계산 과정 중 덧셈의 결합 법칙이 이용된 부분을 찾으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각 단계를 다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넘어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위치를 바꿨죠. 우린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 교환 법칙이에요. 자리를 바꿨어요. 그 다음 덧셈을 연속하는데 연속하는 덧셈일 때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 두 개 따로 뒤에 거 두 개 따로 했다. 이게 뭐죠? 이게 결합 법칙이다. 이해됐나요? 결합 법칙은 뭐야? 계산이 연속할 때 그 계산하는 순서를 앞에서 하던 뒤에서부터 하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과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계산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 보자고. 자, 의도를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더해야 될 숫자가 양수, 음수, 양수, 음수야.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 뭘 생각했냐면 양수끼리 먼저 더하고 음수끼리 먼저 더하자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려고 봤더니 일단 순서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교환 법칙으로 순서를 바꾼 거야. 그 다음 의도했던 대로 양수끼리 따로 음수끼리 따로 계산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떤 법칙이 아니라 그냥 계산한 거예요. 맞죠? 이것도 그냥 계산한 거다. 결론이다. 즉 어떤 법칙, 덧셈의 법칙이 쓰인 건 언제랑 언제야? 1번, 2번이야. 그치? 근데 1번에서 쓰인 게 자리를 바꾼 거니까 교환 법칙. 두 번째, 더하는 순서를 앞에 거 두 개 따로, 뒤에 거 두 개 따로 했다. 이게 결합 법칙이야. 되었을까?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결합 법칙은 2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가봅니다. 자, 6번은 지금 5개의 계산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마이너스. 모두 뺄셈이죠. 모두 뺄셈이니까 일단 계산하기 전에 이거 먼저 붙여놓고 하자고. 다 덧셈으로 할 거니까. 마 많은 뿔, 뿔, 마 많은 뿔, 뿔, 마 많은 뿔, 뿔, 마 많은 뿔, 뿔, 마 뿔은 뿔마 이렇게 바꾼다고. 됐어요? 이렇게 플러스로 다 덧셈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뭐 해? 싸워야지. 덧셈으로 바꾼 다음엔 싸워봐야지. 1번 누가 이겨? 플러스가 이겨. 그리고 누가 해서 누구 빼? 2에서 4분의 3. 이해됐느냐? 네.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이거 이 정도 암산 되죠? 2번 갑니다. 자, 싸워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죠? 더하고 합해요. 통분하면 6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어때요? 싸워요? 싸워요. 누가 이길지는? 야! 5분의 4하고 4분의 3 중에 누가 더 커? 어떻게 계산해? 그냥 뭐? 보수. 보수. 1 차이 나잖아. 5분의 1이 4분의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더 많은 걸, 1에서 더 많은 걸 뺀 4분의 3이 더 작아.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어.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통분하겠죠? 하셔도 돼요. 통분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20분의 16이고 20분의 15잖아요. 이쪽이 더 커요. 알겠죠? 통분하는데 막 이러면 안 돼. 통분은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귀찮게 여기지 말고 하세요. 자, 그러면 20분의 16, 20분의 15니까 누가 이겨? 마이너스가 이겨. 그 다음에 20분의 16에서 20분의 15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20분의 1이 될 거야. 맞아. 4번 볼게요. 같은 편이야? 상대편이야? 더해야겠죠? 플러스. 계산도 빨리 끝납니다. 11.3입니다. 그쵸? 자, 5번 볼게요. 자, 같은 편이야? 상대편이야? 누가 이겨? 이게 15분의 6이죠? 마이너스구나. 뿔마. 15분의 6이고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네. 부호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 됐지? 그 다음에 15분의 6에 15분의 2가 더해질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8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다음 중 물어보는 게 뭐예요? 크기가 가장 어떤 수? 작은 수. 그러면 양수 빼고 음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너랑 너 중에 누가 더 작냐라는 거지. 이해됐을까? 즉 음수끼리 둘 비교할 건데 누가 더 왼쪽에 있냐는 거죠. 누가 더 왼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15분의 8, 마이너스 20분의 1. 굳이 통분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15개 중에 8개랑 20개 중에 봐봐. 크기만 따져볼게. 20분의 1보다 20분의 8이 더 크고 20분의 8보다 15분의 8이 더 커. 이렇게는 같은 분모의 8, 이렇게는 같은 분자의 분모 비교. 이런 식으로도 따져볼 수 있고.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얘는 15분의 8은 2분의 1보다 크지 않습니까? 8이 15의 절반보다 크니까. 근데 얘는 엄청 작죠?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누가 더 작냐는 거야. 얘가 더 작지. 답은 얼마? 답은 5번. 여기까지 해야되는가? 좋았어. 오, 훌륭한데? 넘어가도 될까요? 8번으로 갑니다. 자, 수직선이 말하는 덧셈을 따져보세요. 어떤 상황이야? 자, 언제나 출발은 어디야? 자, 0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에 간 값이 여기예요. 여기를 갔다가 일로 돌아서 이렇게 넘어온 거야. 맞죠? 처음에 어디로 출발해? 왼쪽 그러니까 처음에 이동한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로 갔다가, 그쵸? 다시 양의 값으로 4칸 갔죠? 플러스 4에서 2에 도착한 거죠. 읽을 수 있겠어? 자, 10번이 아니라 이제 오늘 진도 나가면 되겠네요. 오늘 진도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덧셈, 뺄셈, 혼합 계산인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부호를 삭제할 거야. 귀찮잖아. 그래서 양수에 붙어있던 플러스를 삭제할 겁니다. 왜? 플러스 3이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3이나 같은 값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더하기 마이너스 있죠? 이거를 하나로 줄일 거예요. 줄여서 마이너스만 남길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원래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2라는 계산을 하라고 했어. 그런데 이거는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죠. 맞아요? 자, 이거를 확 다 줄여버릴 거야. 어떻게 줄이냐? 얘도 줄일 거고 얘도 줄여버릴 거야. 그래서 3 빼기 2가 될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3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얘를 없앨 거야. 얘는 살릴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만 남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줄일 거야. 오케이? 선생님 이거 줄이는 거 조금 귀찮은데요. 그러면 얘랑 위치 바꾸면 되겠지. 덧셈이니까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로 바꿔도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3 마이너스 4야. 같은 결과야. 답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1. 왜 그러느냐? 여기서도 똑같대, 사실은. 이 마이너스 부호는 계속 따라다닐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4와 플러스 3을 더할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싸운다고.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익숙하게 써봐야 여러분 쓸 수 있게 돼요.
아니야, 헷갈리지 않아. 막상 해보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거야. 원래 수학은 좀 귀찮은 것들 있지.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줄여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표현인데, 덧셈과 뺄셈 혼합계산 표현법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표현법을 쓸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덧셈이 있는 부분은, 뺄셈이 있는 부분은 빼는 수의 보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바꾼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 뺄셈은 뭘로? 덧셈으로.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야. 이건 이해됐지?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양수끼리, 음수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법칙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해요. 양수끼리 먼저 더하고 음수끼리 먼저 모으면 싸우는 애들이 아니라 힘을 합친 애들끼리 하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이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좀 더 편리한 거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괄호가 없는 식은 양의 부호를 넣고 괄호가 있는 식으로 고쳐서 본 말이야. 자, 다시 괄호가 없는 상태에서의 양의 부호를 넣고 괄호가 있는 식으로 고쳐 계산한다. 자, 다시 괄호가 없어. 괄호가 없는 식은 양의 부호를 넣고 괄호가 있는 식으로 고쳐 쓴다. 뭐냐면 괄호를 삭제한 상태의 계산식을 만났을 땐 괄호가 있다 생각하고 계산하라는 뜻이야. 마치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라는 수를 봤잖아. 얘가 지금 괄호가 없는 식이거든. 괄호가 없는 식을 계산할 때는 괄호가 있었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라는 뜻이야. 내가 표현할 땐 줄여서 표현하겠지만 너네가 계산할 땐 있다 생각하고 계산하세요. 이해됐죠? 그렇다고 얘를 바꿔서 계산하기보다는 여기에 적응해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 상태여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얘가 싸운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 빼기 플러스 덧셈이 있었다 생각하고 계산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온 거야.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자, 마이너스 3 갔다가 거기서 뒤로 2칸 더 가세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런 마이너스 부호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2 빼기 4가 있다고 해볼게. 이걸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2에서 4만큼 빼야 되는데 4만큼 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 대신 이 계산식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1 빼기 3으로도 바꿀 수 있죠. 맞죠?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뺄 수 있죠. 그럼 하나씩 더 빼면 어떻게 됩니까? 0 빼기 2죠. 그쵸? 여기서 더 이상 표현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한 거야. 쉽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네. 이해됐을까? 네. 얘가 마이너스 2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2에서 4만큼 뒤로 더 가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야. 그리고 저기 설명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괄호가 없는 식은 괄호가 있었다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거야. 뭔 말이야? 괄호가 없는 식은 괄호가 있다 생각하고 계산하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괄호 없는 상태의 계산을 많이 만나게 될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점점 적응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 한번 오늘 해볼게요. 자, 1번 먼저 봅니다. 혼합계산이라고 하지만 덧셈 뺄셈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자, 선생님 따라와 보세요. 이 밑에 바로 씁니다. 플러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뭐? 갑자기? 갑자기? 당황하지 않고 너의 힘을 보여줘. 호로로. 아이패드도 이거요.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쵸? 자, 덧셈을 하면
아까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양수는 양수끼리 먼저, 음수는 음수끼리 먼저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야 생각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야. 자, 이 다음 과정 선생님 두 가지로 보여줄 테니까 두 가지 다 보고 판단해 보세요. 책에서 설명한 대로면 덧셈의 특징이기 때문에 얘네 순서 바꿔도 되고 앞에서부터 계산해도 되죠. 그래서 굳이 이 위치를 바꿔 쓴 계산을 쓰기보다는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거 먼저 더해도 된다는 뜻이야. 바로. 그러니까 뭐야? 플러스 15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죠. 이해됐어요? 둘이 싸워. 맞지? 플러스 10이 돼. 이게 2번 방식이야. 그런데 봐봐. 선생님 그냥 계산해 볼게. 야, 앞에 거부터 계산하면 안 돼? 12에서 5 빼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플러스 7 남죠? 더하기 플러스 3 하죠? 결과는 똑같이 플러스 10이죠? 차이가 아주 많나요? 그렇진 않죠? 조금 더 편리할 뿐이니까 그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부터 계산할 건지. 그러니까 거기 지금 계산법에 2번에 나와 있는 건 꼭 지켜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정도예요. 아시겠죠? 자, 3번도 두 가지로 계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걸 이 상태 그대로 표현하는 것과 괄호가 없는 식은 괄호가 있다 생각하고 풀어라랑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뭐라고 돼 있었어? 괄호가 없는 상태의 덧셈 뺄셈은 괄호를 더해버려라 라고 했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1 더하기 플러스 9라고 바꿀 수 있었던 거야. 괜찮은가? 아닌가? 괜찮아? 자, 그리고 2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수 음수끼리 먼저 더하고 양수 양수끼리 먼저 더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그걸 또 따라 보자고. 이게 모두 덧셈이기 때문에 한 칸씩 건너뛰어서 더하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덧셈이니까 가능한 거야. 한 칸씩 건너뛰기도. 자, 그러면 음수끼리 먼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7 더하기 플러스 10. 누가 이겨? 답은 마이너스 7이죠. 맞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 귀찮은 덧셈이나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원래 있어야 될 괄호와 플러스 기호들을 없애버린 식이잖아. 그치? 이 상태로 해볼게. 여기서 여러분들 잘해야 돼. 여기 있는 마이너스 6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은 뺄셈이 아니야. 얘가 가지고 있는 부호야. 이 사이에 생략된 건 사실 더하기라고. 얘는 온통 덧셈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해야되니? 그러면 자, 괄호 없는 상태로 다시 써볼게요. 이거 썼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거든요. 안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야? 할 수 있어야 돼. 숙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와야 되잖아. 그때 할 수 있어야 돼. 참고할 게 없잖아. 정신을 넋놓고 있지 말고 자, 잘 봐봐. 이 상태로 해볼게. 이 상태로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덩어리를 잘 지어야 돼. 얘가 그냥 이 상태로 마이너스고 이 상태로 마이너스란 거야. 그리고 온통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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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더해져 있는 거야. 알겠어? 순서를 바꿔볼게. 1 더하기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 일단은 덧셈끼리 양수끼리 앞으로 뺐고 음수끼리 뒤로 뺀 거야. 얘가 계산하면 10이고 얘네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7이야. 맞아? 자, 이 결과야. 이 결과는 여기가 덧셈이 있었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지? 누가 이겨? 마이너스. 얼만큼 이겨? 7만큼. 됐을까? 이건 표현법의 차이인 거야. 원래 수학은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표현을 하지. 넘어와 볼게. 짝수번 볼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됐죠? 그러면 누구 먼저 더하는 게 좋겠어? 요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뒤로 가면 통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10으로 통분해서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10분의 6 더하기 그 다음 여기야 여기 부호는 뭐야? 아, 써? 한 번 더. 그래. 10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4 이렇게 한 번 더 썼어. 됐어? 그 다음 는 플러스 10분의 6 더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9 되겠어? 누구 먼저? 음수끼리 덧셈 먼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둘이 싸우겠지. 어떻게 돼? 마이너스고 10분의 13. 됐을까? 네. 자, 4번 볼게. 천천히 따라와도 돼. 자, 덧셈 뺄셈 할 건데 분수 상태죠. 뭐 해놓은 게 편하겠어? 통분해 놓는 게 편하겠지? 6분의 7 그대로 가고요. 마이너스 6분의 3 가고요. 마이너스 6분의 4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중에 누구 먼저 계산하는 게 좋아? 이게 사실 플러스가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뒤에 거 계산을 먼저 해놓는 게 좋다. 그쵸? 마이너스끼리 더한 거라고, 이게. 6분의 7 빼기 6분의 7이죠. 자기 자신 빼면 0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형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계산했던 형태랑 비슷하죠? 이게. 사실은 이거 똑같은 문제 주고 초등학교 5학년한테 풀려면 오히려 양수음수 생각 안 하고 선생님 6분의 7 빼기 6분의 3 빼기 6분의 4는요 0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우린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대신 이제 양수음수를 의식하면서 한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더해가지고 빼. 그치? 이제 다만 초등학생들이 못하는 행위가 있어. 아,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7이 된다는 건 초등학생들은 못해. 그래서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어? 네. 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갑니다. 필수예제도 온통 혼합계산일 거예요. 아시겠죠? 가보자.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 조금 어려워? 헷갈릴 때는 좀 틀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틀려도 난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선생님 확인학습에 여러분들 많이 틀렸다고 잔소리 안 합니다. 틀리는 거 다 괜찮아. 선생님 역할은 여러분들이 틀린 걸 이 부분은 이게 이래서 이렇게 고쳐주는 역할이야. 그리고 나서 알면 돼. 어떻게 처음 배우고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써먹는 거 안 돼. 그건 불가능한 거야. 숙련 과정이 필요해. 연습 과정. 알겠지? 지금은 다소 어색하거나 헷갈릴 수 있거든. 그거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헷갈리면 헷갈린 대로 일단 해보고 고치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깨닫는 과정이 생길 거야. 일단은 그냥 따라와 보세요. 일단 현재 괄호가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 결국 다 뭐야? 덧셈이야. 여기까지 됐어? 네. 덧셈으로 다 고쳐놓고 주어져 있는 수의 부호들을 확인해. 어떻게 할 건지. 봤더니 다 같은 편이야. 그치? 다 합쳐도 되는 거지? 마이너스 14. 어때?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얘는 음수 더하기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다 같은 편 더했고 음수가 됐는데 크기만 더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계산은 2 더하기 5 더하기 7 이따위 덧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덧셈하고 뺄셈하는 그 과정의 수 자체는 대단히 단순한 숫자들이야. 여기서 힘들다고 그러면 난 할 말 없어. 선생님 2 더하기 5가 쉽지 않은데요. 이러면 나는 힘들어. 이러면 난 수업 못해. 근데 선생님 전 2 더하기 5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체크해야 돼. 여러분들은 2 더하기 5를 어려워하지 않아. 아닌가? 어렵나? 아니잖아. 그러니 부호를 처리하는 걸 지금 어려워하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저 음수를 받아들였던 그 수학자들도 300년 동안 싸웠다니까. 음수를 수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다가 기존에 있던 수의 계산 체계에 음수를 집어넣어도 오류가 생기지 않게 만든 게 지금의 계산법이지. 그러니 그 사람들도 처음에 음수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할 때 많이 헷갈리지 않았겠어? 너희들이 한 번에 이해하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그게 욕심이지. 헷갈릴 수 있고 틀릴 수 있어. 괜찮아. 그건 선생님이 잡아줄 거야. 아시겠죠? 그런 거에서 수학은 어렵고 힘들어라는 감정을 쌓을 필요는 없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틀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알겠어? 처음에 배우고 해볼 때 좀 틀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다음에 한 번 더 개념 정리하고 다음에 문제 풀고 한 번 더 고치고 하면서 조금씩 다듬어 가는 거야. 어떻게 구구단을 딱 처음에 외우는데 하루 만에 다 외우고 안 틀릴 수 있어? 다 틀리지. 다 그런 거야, 수학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개념편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초등학생이고 중학교 걸 미리 배우는 입장이지. 당연히 틀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 난 돕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편하게 좀 바꿔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선생님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덧셈 뺄셈 있을 때 이제 뺄셈 없고 덧셈으로만 할 거야. 이런 표현들. 뭐 덧셈 하는데 싸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나마 그렇게 얘기 들어보면 상황이 좀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감각이 생기는 거야. 3번 가볼게요. 자, 일단 괄호가 있는 덧셈이니까 괄호를 유지해보자고요.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 어떻게 바꿔? 플러스 마이너스로 순서 바꿔서 쓰는 거지. 이렇게 덧셈으로 바꾸고 또 덧셈으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썼어. 여기까지 이해되느냐? 누구 먼저 계산해? 여기가 더 낫겠지. 그쵸? 그러면 그대로 가. 플러스 3분의 1을 그대로 놔두고 뒤에는 같은 편끼리 붙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에 얘가 4분의 6이죠. 선생님이 이걸 4분의 7로 암산을 했습니다. 너무 힘듭니까? 그렇진 않나요? 자, 그 다음에 통분은 해야죠. 3, 4, 12분의 8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21 싸워야지. 마이너스야. 12분의 얼마야? 그러니까 21에서 8 뺄 거 생각은 하고 있었죠? 얼마? 13.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21 빼기 8이 13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쓰이는 수를 보면서 어렵다고 느끼진 않을 거야. 그치? 부호 처리 때문에 지금 좀 더딜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과제에 선생님이 약간 프린트 붙일 거거든요. 이 덧셈 뺄셈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답지도 같이 줄 거야. 알겠지?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자, 가봅니다. 그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이번에 부호 없는 상태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보자고요. 부호가 있든 없든 지금 누가 먼저냐면 분수 소수가 섞여 있다는 게 먼저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가 5분의 1로 바뀌는 거는 가능하겠습니까? 분수는 소수로 모두 못 바꾸지만 소수는 모두 분수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소수와 분수가 혼합 계산되어 때는 뭘로 정리해? 그렇지, 분수로 정리돼야지. 분수 중에는 소수로 못 바꾸는 분수들이 있죠. 하지만 소수는 모두 분수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다면 분수로 계산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5분의 2 빼기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선생님 따라와 보세요. 5분의 2 플러스 5분의 1을 묶어주고 마이너스 6분의 5와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렇게 묶어줄 거야. 알겠어? 기호를 쓰는 건 이렇게 써.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투명 괄호가 보여야 돼. 요게 이렇게 플러스 상태구나. 모두. 이해가 되었느냐? 이게 지금 생략돼서 쓴 거야. 귀찮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
그러니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할 거야. 오케이? 네, 플러스 요렇게라고 보면 돼, 그냥. 양수끼리 얼마야? 5분의 3이죠? 자, 음수끼리 계산할 건데 얘가 6분의 4 아닙니까? 마이너스 6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괜찮습니까? 는 10분의 6 마이너스 이제 10분의 15예요. 맞죠? 싸운다 생각하면 돼. 싸워. 누가 이겨? 마이너스 10분의 9.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아직 쉬는 시간 안 됐는데 저기 벌써 나왔네. 아마 초등 일부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일걸? 꼬맹이들. 파닉스 하는 친구들. 파닉스. 자, 7번 별표. 이유는 뭐냐면, 자, 보다 작다. 묶어서 빼기. 이건 빼기를 의미해. 빼기를 의미해. 보다 크다. 얘는 뭐를? 더하기를 의미해. 연산이야, 연산. 그러므로, 자, A라는 수는요, A라는 수는 3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작은 수, 이런 뜻이야, 지금. 필요에 의해서는 저 사라졌던 괄호를 끌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요? 더하기로 바뀌죠. 마니까. 됐어? 3 더하기 3분의 1로 바뀌어서 A는 3분의 10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분수로 써놓죠. 괜찮을까요? 네. 자, B를 봅니다. B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있는데 얘보다 크대요. 4분의 1만큼. 물론 여기 플러스 기호가 생략된 거예요. 자, 싸웁니다. 싸워요. 8분의 2죠? 누가 이깁니까? 마이너스가 이기고 8분의 1입니다. 이거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8분의 2니까. 이렇게 싸울 거야. 이렇게 싸울 거니까 이렇게 돼. A랑 B를 구했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A라는 수와 B라는 수를 더하세요. 그랬더니 3분의 10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를 다시 끄집어 오면 돼요. 괄호는 있지만 표현 안 하는 정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있지만 표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싸울 건데 딱 봐도 24분의 80이죠? 마이너스 24분의 3입니다. 맞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초등학교 4학년도 합니다. 24분의 77. 약분 안 되고 끝. 뭐냐면 보다 작은 수는 뺄 보다 큰 수는 더 이라는 계산을 의미한다는 것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문제 이 부분이 별표예요. 뭐? 이 부분이 별표라고. 요게 뺄 이었고 얘게 더 이었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한 거예요. 정말 다 떨어졌네.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두 문제 더 하고 이제 유리수의 곱셈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히 한숨이 나올 수도 있지. 지금 헷갈리니까. 근데 많이 틀려봐. 많이 틀리고 또 고치면 적응될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수학을 처음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건 딱 하나야. 개념을 배워. 그치? 그리고 그거를 적용을 해봐. 그리고 틀리지. 틀리고 나서 고치면 그 고치는 과정에서 숙련이 되는 거야. 언제나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시겠죠? 다만 답지는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숙련하는 방식인데 봐봐. 개념을 조금만 설명하고 야, 덧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방법 하나 알려주고 100개 풀어. 이런 방식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 그게 좋으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하는 힘을 없애버려요. 왜 이렇게 더하지? 왜 이렇게 빼지? 왜 덧셈만 남기지? 더 깊이 들어와서 정수는 뭐지? 유리수는 뭐지? 몰라. 모르는데 덧셈만 할 줄 알아. 그럼 나중에 생각하는 힘이 떨어져. 그래서 선생님의 방법은 뭐냐면 개념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줘.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덧셈에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 100문제, 200문제 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리는 20문제 정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풀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 이해됐죠? 다시 한번 얘기해. 매번 이렇게 설득하기는 좀 힘든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학습량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이 더 낫냐? 그러지 않을걸요? 그 방법이 뭐냐? 양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거든? 근데 하나하나의 질이 좋으면 돼. 여러분들이 익혀나가는 수학적인 개념이 높은 수준에서 정리가 되면 많이 해보지 않아도 돼. 덧셈의 원리를 알잖아. 덧셈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100개, 200개 풀지 않고 10개에서 20개만 풀어봐도 아, 이 덧셈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 알겠어요? 가보자. 곱셈입니다. 이건 곱셈의 방법이니까. 보세요. 우리가 더하기든 부호든 덧셈은 뭐야?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대로라는 개념이 있죠. 그 방향 그대로. 근데 마이너스는 어때요? 왼쪽이라는 개념도 있고 반대로라는 개념도 있어요. 알겠죠? 그냥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수는 어떤 수죠? 유리수, 부호가 있는 수죠. 맞아요? 언제나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따져야 될 것 수는 방향과 크기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방향은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크기는 절대값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걸 생각하면서 곱셈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제 값으로 해볼게요.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얼마일까요? 이 결과가 뭐와 뭐로 나오겠어? 이 결과를 우리는 뭘로 써야 돼? 뭘로 써야 돼? 방향과 크기로 써야지. 이해됐어? 이 곱셈의 결과인 값은 마찬가지로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됐니? 방향은 뭐가 될까? 는 방향 있죠? 부호는 곱해져 있는 수의 부호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방향 그대로 오른쪽을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곱이니까 크기는 뭐 하겠어요? 곱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결과는 부호와 절대값을 생각을 해봐야겠지. 부호는 뭐가 되느냐? 오른쪽의 반대 방향.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되거든요. 이해됐어? 이건 이제 싸운다가 아니야. 곱셈은 싸운다가 아니에요. 곱셈은 이제 이 부호에 대한 곱셈을 따로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오른쪽 반대 방향이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크기는 여전히 6입니다. 자, 원래 곱셈이라는 게 말이야. 봐봐. 3 곱하기 2가 있잖아. 3이 2번이라는 뜻이죠. 3이 2번만큼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만큼 같다. 좀 이상하죠? 마이너스 2번 같다. 그럼 반대로 써볼까?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으로 써볼게. 마이너스 2가 3번 같다. 이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만큼을 3번 가란 뜻 아니야. 그치? 그 결과는 뭐겠어? 마이너스 6이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원래 곱셈이 이거잖아. 3 곱하기 2는 3이 2번 더해진 거. 곱셈은 덧셈의 축약식. 3 곱하기 3이 뭘 의미해? 3을 3번 더했어야지. 3을 2번 더했어야지. 이거 봐봐. 마이너스 2가 3번 더해졌다는 거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했다고. 그러니까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가 되고 그 크기는 6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리도 설명하겠지만 결과를 잘 눈여겨보세요.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만큼 2번 더하세요죠? 그러니까 얼마 돼요? 좋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3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왼쪽 방향의 반대값을 의미하는 거야. 왼쪽 방향의 반대란 뜻이야. 그럼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결과는 그냥 곱은 6이야. 이해됐을까요? 네. 자, 이제 넓은 의미에서 개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단원으로는 아마 오늘, 그게 아니라 오늘이 곱셈만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이 나눗셈이거든요. 선생님이 오늘 곱셈 공부할 때 나눗셈까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아니요, 해오는 거는 곱셈만 할 건데 곱셈과 나눗셈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같이 설명할 거야. 알겠어? 알겠어? 네. 쓰는 거야. 개념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함께 설명할 거야. 너네가 덧셈 뺄셈 했잖아. 뭐라고 할 것 같아? 뭐라고 할 것 같아? 정답. 나눗셈은 없다. 없는 이유는 뭘까? 곱셈이 유리하니까. 곱셈이 더 유리하니까. 유리하다는 건 뭐냐면 연산에 자유가 있다. 곱셈은 어떤 자유가 있을까? 그걸 뭐라고 해? 그렇지. 곱셈이 나눗셈과 다른 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곱셈은 성립하니까. 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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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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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봐봐. 6 곱하기 2 곱하기 3이 있어. 6 곱하기 2 곱하기 3이 있다고. 이제 느낌 오지? 기본 3 곱하기 4랑 4 곱하기 3이 같은 건 알겠지? 이런 거 이제 교환법칙 성립한 거 바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곱셈의 순서를 앞에서부터 곱하나 뒤에서부터 곱하나 결과는 같죠? 나눗셈 볼까요? 6 나누기 2 나누기 3이 있어요. 6 나누기 2 나누기 3이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다른지 보죠. 같은지 다른지도. 자, 앞에서부터 나누면 결과가 얼마야? 3 나누기 3이니까 이 결과는 집중 좀 해서 봐. 봐야 돼.
이때 하나도 설명 안 듣고 막 대충 넘어갔다가 또 나중에 혼자 어려워하지 말고 봐야 돼. 자, 여기 뒤에서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6 나누기 3분의 2가 돼. 곱하기 역수하잖아? 9 나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게 5, 6학년 내내 했던 거지. 특히 분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에서 계속 이거 했죠? 곱하기 역수. 그거야. 하하. 왜 선생님이 곱셈과 나눗셈을 함께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중학교 1학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봤을 때 뭐라고 말해? 뺄셈은 없다. 덧셈과 뺄셈에선. 이유는 덧셈이 더 유리해. 어떤 점에서? 자유로우니까. 어떻게 자유로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게 정확하게 머리에 박혀있잖아. 이게 정확하게 박혀있잖아. 그럼 곱셈과 나눗셈을 똑같은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 나눗셈과 곱셈이 함께 있잖아? 나눗셈과 곱셈이 함께 있으면 나눗셈은 모두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맞지?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그걸 언제 배웠어? 6학년 과정에서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 뭐라고 해? 그러면 나는 나눗셈으로 계산할 건가 곱셈으로 계산할 건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되겠지. 결론은 뭐야? 쉽게 말하면 나눗셈 곱셈으로 바꾼다. 그럼 왜 우리는 곱셈으로 바꾸는가? 더? 유리하니까.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법칙이 뭐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야. 이제 알겠지? 끝났어. 자, 이게 1번이야.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의 1번이야, 이게. 자, 2번 선생님대로 쓰세요. 오케이? 곱셈의 결과. 곱셈은 어떤 결과를 갖는가? 1번. 음수가 홀수에 곱해지면 음수가 되고 음수가 짝수에 곱해지면 결과는 양수가 된다. 양수는 양수끼리 아무리 곱해도 양수예요. 곱셈의 결과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음수의 개수야. 봐봐. 음수가 하나 곱해져 있잖아. 이거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야. 음수가 2번 곱해져 있잖아. 이 전체 부호는 양수야. 근데 음수가 만약에 3번 곱해져 있어. 얘 둘이서 플러스가 됐죠? 부호만 따지라고, 부호만.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했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곱해져 있는 양수는 전체 부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양수는 그냥 양수일 뿐이니까. 이해가 됐을까? 아무리 양수가 많이 곱해져 있더라도 양수의 표현은 뭔데? 그대로잖아.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양수는 흐름 따라 가는 거야. 음수는 바꿔라잖아. 방향 바꾸기잖아. 반대로잖아. 반대의 반대는 앞으로죠. 그러니까 뒤에 반대가 앞으로죠. 뒤에 반대의 다시 반대는 뒤죠. 이해가 됐어? 봐봐. 뒤로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뒤에 반대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뒤에 반대에 다시 반대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이해됐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곱셈이 쫙 있잖아. 곱셈이 여러 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일단 부호는 음수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다시 곱셈 결과의 부호는 누가 결정해? 음수의 개수.
그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마이너스, 짝수개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아닌가? 자, 그 다음에 곱셈의 이제 부호 결정했으면 뭐 해요? 아니 이제 크기를 잡아야지. 절대값은 서로 곱해라. 크기 쪽은 그냥 곱하면 돼. 결론 내려드릴까요? 유리수는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이 더 쉽습니다. 해보면. 왜요? 부호 판단이 덧셈 뺄셈은 뭐해?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누가 이기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지. 누가 이기나를 따져야 부호 판단이 돼. 다시 한번 수는 부호 판단할 거고 절대값 판단하는 거잖아 결국. 이해되니? 근데 이것에 대해서 덧셈하고 뺄셈이 있고요. 곱셈하고 나눗셈이 있다고 생각해봐.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이 부호를 판단하는데 수의 크기가 중요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크지? 이걸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곱셈 나눗셈은. 부호 판단하는데 수의 크기는 필요 없어. 그냥 음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 뒤에 따라붙는 크기 있죠? 크기, 절대값. 얘는 수끼리 곱하면 돼. 오히려 단순하다. 여러분들은 통분이 더 어렵습니까? 약분이 더 어렵습니까? 느낌상. 더하기 위해서 통분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적당히 약분하는 게 어려워요? 보통 통분이 더 어렵죠. 통분은 사고 과정이 더 많다고요. 뭘 해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를 찾아내야 되잖아. 그치? 약분은요. 나눌 수 있는 거 서로 이렇게 쭉쭉쭉쭉 약분하잖아. 그러니 부호 판단도 곱셈 나눗셈이 더 쉽고 절대값 계산도 곱셈 나눗셈이 더 쉬워요. 봐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랑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라고. 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 통분하고 다시 더해야 되지. 얘는 어떻게 해? 찍 긋고 3분의 1이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호 판단에서도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이 훨씬 빨라요. 음수가 몇 개인지 알면 돼. 오케이? 두 번째, 절대값 부분, 크기 부분도 통분보다는 약분 쪽이 더 수월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덧셈, 뺄셈 배우고 곱셈, 나눗셈 넘어왔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곱셈, 나눗셈이 계산은 좀 더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에서 정확하게 연산법칙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원리를 파악했다면 이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첫 번째,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은 나눗셈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뭐야? 곱셈으로 다 고친다. 그쵸? 곱셈으로만 계산한다. 이런 뜻이야. 나눗셈이 없다는 뜻은. 그치? 두 번째, 곱셈으로 하는 이유가 뭐야? 더 유리해. 자유로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해. 나눗셈은 그게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곱셈으로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칙 연산이 있잖아.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이제 뭐가 남아? 얘네 둘은 이제 안 해. 얘만 할 거야.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으면 이걸로 바꿔서 계산할 거야.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네. 만약에 곱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있으면 이제 혼합계산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너의 고민 곧 있으면 해결돼. 자, 그 다음에 곱셈의 결과 또한 부호와 절대값을 판단해야 되지. 근데 부호 판단에서도 덧셈 뺄셈보다 이게 훨씬 쉬워. 음수 몇 개냐가 중요해. 음수가 하나면 왼쪽, 음수가 2개면 오른쪽, 3개면 왼쪽, 4개면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절대값은 그냥 크기끼리 곱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곱셈이 아마 덧셈 뺄셈보다 더 쉬울걸? 약분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순서로 따져보면 덧셈 뺄셈 먼저 다 배우고 곱셈 나눗셈 했잖아요. 그걸 모두 배운 다음이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면 판단하거나 계산이 더 수월한 쪽은 오히려 곱셈 나눗셈일 거예요.
결론은 부담 갖지 말아야. 알겠어? 오늘 곱셈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페이지 90쪽에 있는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곱셈이죠. 자, 볼게요.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너무나 당연하죠. 둘만 있으니까. 둘만 있으니까 플러스에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죠. 아니, 플러스 되는 거죠. 미안해. 둘의 부호가 다르면 플러스에 마이너스 곱하거나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곱하면 이 둘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지?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은 두 개 곱할 때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정리해 준 개념은 여러 개가 곱해줘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야. 여기까지도 이해됐나?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건 여기서도 통합니다. 별. 어떤 수가 곱해지든 0 곱하면 0이다. 0의 부호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없어. 부호 없어. 자, 정신 차려. 자, 다시. 0의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없다고. 왜? 우리는 수를 3개로 나눴어. 양수와 음수만 있는 게 아니야. 0은 0일 뿐이야. 곱셈에서의 절대 권력. 0. 여기까지 됐을까? 네. 자, 지금부터 엄청 어려운 계산을 해볼 겁니다. 여기 보세요. 기본 문제 3개 풉니다. 어려워! 어려워! 부호. 1번 부호. 마이너스. 크기. 오, 어려워. 3번 부호. 플러스. 플러스는 쓰지 말자. 안 써도 돼. 물론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 써도 된다고. 어쨌든 5번 너무 어려워. 어때? 이렇게 세 문제 푸는데 덧셈 한 문제 정도밖에 안 걸려요? 사실 부호 판단과 절대값 판단만 빠르게 하시면 돼요. 됐죠? 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수는 소수를 분수로 바꿀 때 분수는 소수로 못 바꿀 수도 있죠. 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분수 상태. 부호 마이너스. 값은 참나 4. 약분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약분.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자, 잘 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곱셈할 때는 부호와 크기를 따로 판단하는 거야. 물론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지만, 그치? 부호 판단은 음수 개수야. 근데 둘이 곱할 테니까 판단 어렵지 않고. 크기는 수끼리 절대값끼리 계산이야. 이거는. 됐어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5가 약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하면 2와 2가 약분이 되고요. 5와 15가 이렇게야. 놀랍지 않습니까? 와우! 어렵죠? 할만하잖아.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수와 유리수 계산 파트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나 부호를 판단한다. 이 부분이 어렵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혹시 느낀다면 내가 느끼는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필수 예제 몇 문제만 좀 풀어볼 건데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별표는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써? 나눗셈이 없다. 나눗셈이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 2번 문제 풀어봅니다. 잘 봐, 나를 잘 봐.
이건 선생님 방식이야. 알겠어? 그냥 봐봐. 다 곱셈이죠. 음수 몇 개이니? 그럼 전체 부호는 뭐니? 세 개가 곱해졌잖아. 세 개가 곱해졌는데 음수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그럼 전체 부호는 짝수개니까 플러스죠. 됐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 부호 판단했으면 뒤에 수의 계산만 요래 하면 돼. 맞습니까? 네. 4하고 8하고 약분하고 3하고 9하고 약분하면 전체 부호는 플러스고 5분의 10이다. 이해됐을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론 풀이에서는 뭐 너 둘 따로 너 둘 따로 막 둘씩 묶어서 곱하는데 우리가 곱셈하는데 굳이 둘씩 묶을 필요 있습니까? 약분 가능한 아이들끼리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약분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곱셈의 결과는 부호와 절대값을 나눠 생각하면 된다. 부호와 절대값을 나눠 생각하면 된다. 부호는 뭡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짝수개, 홀수개. 홀수개.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잘했어. 그럼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리고 나머지는 네. 수끼리 곱할 건데 그게 3분의 1, 9, 4분의 3, 6분의 1이 있어. 맞아? 네.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돼요. 자, 3이랑 9랑 약분하고 6이랑 3 하나 약분합니다. 괜찮나요? 네.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아직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필수예제 나머지 풀어오면 선생님이 채점하고 다시 고쳐주잖아요. 봐봐. 선생님 오늘 개념 설명했어. 다음 시간에 요거 필수예제 풀어온 것도 채점하면서 고쳐줄 거야. 확인학습 풀 거야. 테스트 볼 거야. 여러분들이 4번에 걸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습하잖아요. 나중에 틀릴래야 틀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처음 배울 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하고 또 할 거니까. 왜냐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부하는 감정이에요. 하기 싫고 짜증나고 어렵고 이게 뭐가 소용이 있지? 나는 여기 왜 와 있지?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수학 공부해서 뭐 하나? 나중에 뭐 따 써먹나? 뭐 이런 이제 나쁜 감정이 계속 쌓이잖아요. 감정이 벽이 돼요. 사실 편하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이 대단히 어려운 느낌으로 다가와서 수학을 포기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벽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 요만큼 단을 쌓고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거야. 그런데 첫 단 쌓을 때부터 완벽하게 다 이해하려고 들면 마음이 어려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그 다음 가고 그 다음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초등학교 때 안 그랬거든.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보면 한번 딱 배우면 바로 알 것 같아. 초등학교가 그렇게 직관적이야. 너무 쉬워. 지금 초등학교 수학은 너무 쉽게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그때 심화 과정을 했던 거야. 왜? 덧셈 배우고 덧셈 하래. 그럼 끝나는 거야? 아니었거든. 근데 그렇게 쉽게만 수학 공부를 초등학교 때 하다 보니 중학교 거 넘어왔을 때 약간만 어려워져도 헉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 중간에 다리를 놔준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몇 개 풀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이상의 곱셈, 거듭제곱. 아니에요. 분배 법칙은 안 들어갈 겁니다. 잠깐만. 아니야. 잠깐 있어봐. 필수예제는 곱셈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98쪽까지만 필수예제 할 거예요. 과제 1. 자, 개념. 개념. 덧셈 뺄셈하고 덧셈 뺄셈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더 쓰세요. 뺄셈은 없다. 덧셈이 유리한 이유. 요거. 싸운다 어쩐다.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자, 2번. 그런데 확인학습은 오늘 덧셈 뺄셈 부분이니까 몇 강? 3강. 맞지? 3강. 이번 주 확인학습 3강이야. 3강 확인학습 풀어. 자, 필수예제 다음 주 이 시간까지야. 다음 주 이 시간까지는 4강 필수예제 중에 98쪽까지만 할 거야. 알겠지? 분배 법칙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아시겠죠? 분배 법칙 개념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필수예제 페이지 97쪽, 98쪽의 홀수본만 할 겁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너무 어려워! 우와! 너무 어려워! 1번! 너무 어려워! 집에 안 보낸다, 니네. 어차피 결국 뭐를 생각해?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을게. 나는 이 두 개를 결정하면 돼. 알겠어? 부호 얼마? 부호 뭐야? 크기 얼마야? 답은? 오, 어려워. 오, 어려워. 3번. 우와! 부호 판단해. 마이너스 몇 개 있어? 마이너스 2개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 크기는? 30. 2 곱하기 5가 10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10에다가 3을 곱하잖아요? 30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곱셈을 시키려는 게 아니야. 부호 판단 능력을 키우는 거지. 자, 넘어가서 5번 봅니다. 이제는 계산을 해봐야겠죠? A를 계산해 볼 겁니다. A. 야, 나 쓸게요, 그냥. 이거는 쓰기 전에 계산이 끝나버린 건데. 자, 봐봐. 전체 부호는 뭐야? 약분을 요래. A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죠? 자, B를 봅니다.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이지만 전체 부호는 뭐야? 자, 플러스고 약분할 거 약분 다 하면 2분의 1이죠. 인간적으로 6이랑 3은 약분할 수 있잖아, 우리. 여기서 이러면 나는 진짜 속상해. 자, 그러면 이제 A 곱하기 B를 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8 곱하기 플러스 2분의 1이죠. 우와! 전체 부호는? 우와! 내가 이런 거 계산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거 계산하고 있다. 자, 거듭제곱입니다. 자, 지울게요, 요거. 자, 1번, 2번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자, 거듭제곱이에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을 의미해요. 오케이? 그런데 괄호 없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뭐냐? 마이너스 괄호 3을 먼저 계산하고 부호를 마지막에 결정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이거를 통째로 3번 곱하라는 뜻이고 괄호가 없으면 이거 3번 곱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라는 뜻이야. 근데 뭐 결과는 둘 다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1번과 2번입니다. 3번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자, 이 거듭제곱 2가 결정하는 게 괄호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괄호가 하나의 덩어리로 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서 두 번 이렇게 곱하라는 뜻이야. 그러니 플러스 4분의 1이죠. 4번 볼게요. 4번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은 뭐냐?
그럼 여기만 제곱하라는 뜻이야. 제곱이 영향을 미치는 게 여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놓고 밑에다가 2 곱하기 2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이 차이가 이해돼? 여기 제곱이 묶여있는 게 2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 부분만 제곱해 놓으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5번은 뭐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세요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뒤에서 계산이 되지. 이거 다 끝나면 여기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야. 근데 안쪽이 4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야. 아, 5번이. 그래서 바르게 계산한 거는 5번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필수 예제 해봐야 지금 한 1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시간까지 풀어올 거는 10문제밖에 안 되는 거고, 덧셈 뺄셈 먼저 연습한 거고, 곱셈 나눗셈에서 다음 시간에 나갈 진도 있고, 이 정도 속도면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가는 진도의 속도는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을 때 진도보다 딱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거보다 더 빠른 진도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야, 이 정도는 쉬우니까 그냥 해야지 이 뜻도 아니지만 어려우면 더 늦게 천천히 갈게 라는 뜻도 아니에요. 선생님 정도가 계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 정도가. 중학교 과정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고되게 힘들어하지 않고 딱 정확하게 수학을 이해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와 그다음 필요한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선생님 믿고 따라와도 돼. 아시겠죠? 여기까지.